2번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기본적으로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논의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 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요. 기본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논의는 백성은 좀 지원을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같이 사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며 규율하며 재정을 아끼려 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이것도 다 옳은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진정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뭘까? 제가 평상시 갖는 생각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능력이 없잖아요. 어른들은 자기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책임이 있지만 노후에 불행하게 사는 것은 젊었을 때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이제는 새싹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생기가 곤란한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키워줘야 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교육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육아 출산 장려 정책도 하지만 애들은 뭐 무상 교육을 한다든지 태어나면 본인이 교육받는 동안은 어느 정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을 두고 했다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 같으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갖고 병약한 백성이 쭉 한 사발로 기운을 차리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무작정 복지정책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타당한 지적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정부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실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별개예요. 근데 향후에 이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가는 부분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다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업을 억제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요. 이것도 일면 타당해요. 그런데 과연 재벌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 규제를 기업을 억제는 규제는 저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다 풀어야 돼요. 다만 세금을 완화할 것인지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업의 수익의 적정성과 그리고 그 기업에서 얻은 수익이 주주에게 기속이 되는지 특정 재벌의 어떤 소수 주주의 그게 쌈짓처럼 쓰이거나 그렇게 쓰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업이 사회와 관계성에 있어서는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을 어떤 소수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에게 균등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기업에 관한 규제 정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친기업적인 성향만 옳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기업은 억제지 말자고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다만 그들이 벌은 이익을 적정한 세금과 그 다음에 그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이익 배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번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수입을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보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기분 문화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미국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금 감면 혜택은 그런 경우에 좀 줘서 기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쁜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자, 비정규직 철폐니 경제 민주화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과 손과 발을 묶어 결국은 54조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 54조가 그겁니까? 이 관련된 비용인가 보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저도 아까 친기업 쪽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쓸 건지 말 건지는 기업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고, 찰밥통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찰밥통, 노력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직장은 점차 없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만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기업에 의해서 일반 기업과 노동자를 놓고 보면 노동자가 기업과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죠. 그러면 법이 국가가 이 노동자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게 그 노동관계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다만 무조건 이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금 내는 순으로 법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법인이 뭐 법인세를 얼마 내면 표를 몇 표를 준다든지, 법인도 사람이 인이니까 우리 민법 3조에 의하면 사람이잖아요.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만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주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법인 대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기업 대우를 좀 해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우리의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주체가 되고 또 그럼으로써 고용을 해주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국가가 관여할 것은 최소한으로 관여를 하되 쓸데없는 규제 피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잘못 운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특정 소수주주, 흔히 말하는 재벌가라고 하는 측에서 기업을 농단하거나 잘못 이용할 때는 철퇴를 내리는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관여로 가는 게 맞고, 기업은 민간 기업이니까 자율적으로 해주고, 국가가 쓰는 것은 공기업을 통해서 민간 기업의 자유 경쟁을 유도해낼 수는 있겠지만 민간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영 관여하는 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암탉을 때려잡아 그 고기를 나누어 굶주린 이들에게 흩뿌려 기름진 덧적다리살에 아기 다툼을 벌이게 하는 것과 같고, 이제 이거는 복지 정책을 했을 때 그 돈 빼먹는 것만 궁리를 하는 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성이 감성을 앞면 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 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 받아내어 백성 모두가 닭 한 마리씩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요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처럼 기업의 그 재생산성을 확대를 해서 그 다음에 고용 창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상적인 아이디어인데 이게 기업이 정말 받은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기부도 되지만 그 주주, 그 기업의 구성원, 그 기업에 참가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100% 가냐. 물론 100%는 안 가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월급으로 가고, 그 다음에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은 주주에게 뭘로 갈까요? 이익 배당으로 가겠죠. 그렇다고 하면 노동자에게는 임금과 그 다음에 주주에게는 배당으로 갈 텐데, 그 배당과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한 선에서 조절을 하는 게 또 기업의 역할이겠죠. 예를 들어서 주주에게는 배당을 거의 안 해주면서 노동자의 월급만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이건 자본주의 사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노동자의 고유를 쥐어짠다.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업이 하는 것은, 기업 정책은 뭐냐면 규제 폐지, 그리고 그 기업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로 이루어진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국가가 법제화를 통해서 간섭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가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벌가의 이윤 독식을 좀 손볼 필요는 있다. 저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이, 4대강 또한 폐업계에서 그렇게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었고,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결론이 이래요. 비가 와서 장마가 졌어요. 근데 비가 오는 순간부터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
물이 홍수가 적게 날 수도 있고 또 보를 가둬뒀다가 물을 가득 가둬뒀다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니까 모든 보가 한꺼번에 일시에 물을 방출함으로써 더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획일적으로 어느 게 맞다라고 장담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제가 이제 보가 필요 없고는 그 어떤 자연 환경적이라든가 생태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되 만약에 보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당장 철거하는 건 저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설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물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면 일단은 흘려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가뭄을 대비해서 적정하게 물을 가둬둘 필요가 있을 때는 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 집행에서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도 건설과 폭파해서 없애버리는 거, 철거하는 거 이런 것으로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고 보호의 수문을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거는 생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검토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마땅히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요거는 아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했던 걸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 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 백성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 발휘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 정치가 표만 의식하다 보면 이렇게 일단은 정치인들이 나쁜 거죠. 자기의 그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들을 감성 발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건 이런 것은 교묘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썼지만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눈치 보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5년 단임이 되면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면 정말 자기 소식과 정책을 해야지 자기를 지지해준 그런 특정한 소수 그룹에 그렇게 눈치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조정 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 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 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를 논하지 않사옵니다. 이 부분도 제 동감해요. 부대의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폐왕이 되시옵소서. 근데 이 부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게 야당이 또 이거 가지고 물어뜯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되 어차피 다수의 국민을 향해서 하다 보면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소수의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핀다면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한다.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지지율보다는 대통령의 소신껏 예컨대 검찰개혁이 소시다 그러면은 좀 지지율 표가 떨어져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 앞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표가 좀 역전이 한번 된 적이 있었죠. 통합당에. 그랬을 때 잠깐 이제 거기 내부에서 이제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죠.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80표 석을 줬으니까 과감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한 번 하신다고 하고 그냥 과감하게 정책을 집행하세요. 협상을 위해서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은 하되 안 되면 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결단력 있게 하고 싶은 대로 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하십시오. 개혁을 하고 정책을 비전을 제시하면 나중에 국민들이 봤을 때 4년 뒤에 그래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거기에 발목만 잡고 열심히 일 안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를 할 거예요. 그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지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국민의 표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어떤 정강 정책이라든가 어떤 일관성 있는 정책 비전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드립니다.